이런 현상은 시장의 흐름 또는 시장의 사이클 속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인데요. 이것들을 왜 당연한 현상이라고 말하냐면요, 지난 장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인기가 많았던 신축.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아마 이번 장에 처음 투자를 하셨거나 또는 이제 이번 장 지금 후반부에 들어오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무조건 서울에 투자해라. 자, 그리고 신축에 투자를 해야 된다. 자, 이것들이 어느 정도는 많은 분들한테 어떤 기준처럼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집을 샀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신문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덜 오른 구축 살 걸 새 아파트가 더 무섭게 빠진다. 그 이유가 뭐냐? 이런 기사가 나왔죠. 자,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한번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기사인데요. 덜 오른 구축 살 걸 새 아파트가 더 무섭게 빠지는 이유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똘똘한 한 채 열풍이 불었고, 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게 서울의 신축. 자, 그러다 보니까 신축의 수요가 몰리고요. 대출 쑥.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밑에서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금리가 상승하자 매매가 하락이 가팔라지고 구축일수록 매매 지수가 철빠졌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밑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특정 아파트의 가격대는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맞아 신축 아파트 집가 거품이 구축 대비 더 빠르게 꺼지는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 자, 똘똘한 한 채까지 한 채의 열풍에 힘입어 대출까지 일으켜서 신축으로 들어 쏠리던 아파트 매수 수요가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었던 구축 대비 시세 하락폭이 더 커 보이는 상황이 놓인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 나오는 거죠. 자, 이런 현상이 나와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내용이 이미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까 얘기 나왔던 거, 여기 위에 있는 거. 최근 몇 년간 똘똘한 한 채 열풍이 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추격 매수가 들어갔고요. 이 추격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서 덩달아서 들어오는 투자 수요들이 가끔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니까 가격은 올라갔던 거고요. 자, 그 상황에서 가격이 다시 요즘 같은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 되니까 가격이 떨어진다. 그런데 구축 같은 경우는 이런 현상이 있을 거예요. 그동안 별로 안 올랐으니까 오를 게 없고 떨어질 게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구축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추격 매수를 한 부분이 적게 되니까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추격 매수를 한 사람이 적게 됐다라고 하면 별로 올라가지 않았죠? 그리고 그 가격들이 올라가지 않았던 그 가격대를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름대로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투자 수요가 들어와서 흔들려서 매도를 한다거나 하는 매도 수요가 발생할 만한 물건들이 굉장히 적은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원래 상승장 후반부에 접어들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떤 현상, 가격들이 급격히 많이 올라갔던 물건들 같은 경우는 가격들이 급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요. 오히려 반대로 올라가지 못했던 물건들 같은 경우는 덜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들이 엄청나게 특별한 현상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이런 현상은 시장의 흐름 또는 시장의 사이클 속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인데요. 이것들을 왜 당연한 현상이라고 말하냐면요. 지난 장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밖에도 또 다른 기사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두 번째 기사, 세 번째 기사, 신고가 찍던 새 아파트 어쩌다가, 자, 그 다음에 신축 아파트 거품 먼저 꺼진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격 상승분 빠르게 반납 중인 신축 아파트 입지도 영향,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죠. 즉 바꿔 말하면 신축 아파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 장에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예전 장에는 어땠을까? 자, 이런 부분이 있죠. 자,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04년 11월 달의 기사인데요. 이 당시에는 중대형 선호 가속화, 청약 예금 급증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를 먼저 보기 전에 잠깐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일단 지난 장에 있어서, 이번 장에 있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똘똘한 한 채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보고 투자 대상을 선택할 땐 서울에 신축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예전 과거장에는 중대형 아파트, 그게 이제 서울이든 아니면 수도권이든 다 상관없이 중대형 아파트 선호 현상이 높았고요. 이 아파트를 가지고 똘똘한 한 채라고 얘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중대형 아파트 가격들이 올라가는 상황에 맞춰서 중대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청약예금이 급증했다는 기사입니다. 일단 그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중대형 선호 가속화, 청약예금 급증, 2004년 11월 17일입니다. 자, 이때 2004년은요, 1998년부터 2003년까지 급등장이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1년간 약간 조정을 받던 그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소비자들의 중대형 아파트 선호 현상이 되게 뚜렷해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한번 기사를 보도록 할게요. 자, 중대형 선호 가속화, 청약예금 급증, 그리고 2014년 11월 17일 기사입니다. 당시 소비자들은 중대형 선호 아파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중대형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은 엄청나게 늘어났다라고 되어 있고요. 중소형의 가능한 청약보금은 감소했다. 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고 당시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얘긴데요. 자, 2010년도 이 기사를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2010년도입니다. 재건축 중대형 고가 아파트 끝모를 추락. 2010년 5월 13일자 기사인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렇다는 거죠. 지난 장에 똘똘한 한 채는 중대형 아파트. 자, 그런데 2010년 되니까 중대형 아파트, 그 다음에 그 밖에 재건축 고가 아파트가 끝물을 추락했다. 한번 기사를 보도록 할게요. 자, 기사를 보게 되면은요, 여기 2010년 5월 13일 날 재건축과 중대형 아파트, 고가 아파트 끝물을 추락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자, 수도권 100개 단지 분석했던 기사, 2010년에 동아일보가 되게 열심히 노력을 했었네요. 많이 올랐던 곳이 많이 내려. 자, 여기가 키포인트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많이 올랐던 곳, 즉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했던 곳들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내가 이 동네가 이렇게 오를 거야 라고 해서 나름대로 분석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기가 좋다더라 라고 하는 것에 그냥 막연하게 따라서 추격 매수했던 분들이 들어갔던 곳들, 이런 곳들이 되게 많이 내렸다는 거고요. 그리고 당시에 중대형 아파트 역시 그런 분위기로 인해서 엄청나게 떨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당시에 집값 하락세를 유도했던 것은 재건축 단지. 하락의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주택시장이 침체된 탓도 크지만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너무 많이 올랐다가 더 역시 마찬가지로 들어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고가 아파트일수록 하락폭이 컸다. 비싼 아파트는 대체로 서울 강남권에 있다. 자, 재건축 사업인 경우가 많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여기가 오를 거야 라고 해서 추격 매수했던 곳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기존에, 여기 보면 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즘은 기존에 투자 수요가 몰리던 재건축과 중대형 평형, 자, 그다음 당시에 10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락폭이 크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죠. 그리고 밑에 여기 좀 자세하게 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들 일부 단지가 시세가 급락하는 원인으로는 정부와 민간이 일치된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재건축, 강남권, 고가 아파트 등 지난해 과도하게 올랐던 곳들로서 지금은 그때의 버블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자,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으냐면 사실 아까 어떤 분이 올려주셨던 글 중에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뭐 똘똘한 한 채를 사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받아들이실 때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이거는 단기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중장기 투자의 개념입니다. 중장기 투자의 개념으로 볼 때는 똘똘한 한 채가 그분들이 말씀해 주신 게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입지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 오르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상 우리가 선호하고 있는 강남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지금 선호하고 있는 서울의 신축이라든지 이런 곳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군중심리와
추격 매수가 발생하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오버페이스가 발생하게 되죠. 자, 오버페이스가 발생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곳에 살고 계신 분들 아마 지난 몇 년간 느끼셨을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오르네? 신난다. 그러면서 그 굉장히 즐거움을 누리셨겠지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시장이 침체장이 오거나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 되면은 그런 것들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추격 매수와 그 다음에 과열 현상이 보이는 곳들에 대해서 뒤늦게 추격 매수하면은 분명히 단기적이거나 중기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추격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 과열된 곳들은요, 단기 투자로 보게 되면은 분명히 필연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것.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야, 똘똘한 채라고 해서 믿고 들어갔더니 똘똘한 채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 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멘붕이 오는 상황이 오고요. 멘붕이 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멘붕이 왔으니까 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영끌했던 분들은 이것들을 또 던지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매도를 하게 된 이후에 다시 시간이 지나서 급등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부분은요, 첫 번째 길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길게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떨어지는 서울의 신축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소리, 어느 정도 많이 떨어졌으면 들어가라,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은 현재의 모습. 하지만 이런 것은 시장이 변화가 되게 되면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게 될 테니까 그때 오히려 훨씬 더 높은 수익이 난다. 오히려 이런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런데 아까 그 제목에서 나와 있었던 거 있었죠? 제목에서 나와 있었던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덜 오른 구축 살 걸, 맨 처음 제목.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좀 자극적인 표현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덜 오르는 구축 살 걸, 덜 오르는 구축을 산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덜 올랐다는 얘기는 그만큼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거고, 그만큼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들어오지 않았고 지금 현재 실수요자들이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니까 오르지도 않았고 그분들이 물건을 내놓지도 않으니까 떨어지지도 않는 거거든요. 이런 물건들은 나중에 움직임이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또 안 움직여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이번 주 기사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게 인기 많았던 신축 아파트들이 이렇게 뚝뚝뚝 떨어진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공포의 분위기를 지금 조장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냉정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항상 투자, 그 다음에 이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내가 견딜 수 있느냐의 부분이거든요. 내가 견딜 수 있느냐의 부분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지금 2억이 떨어졌다, 3억이 떨어졌다, 신문기사는 뚝뚝뚝 그런다. 아무리 그래도요, 내 물건들을 내가 좋아하는 거 말고 남들이 좋아하는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좋아하는 상황이 괜찮다. 그러면 중기적,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다시 회복과 함께 그 이상의 상승의 세를 보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단기적인 부침에 절대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요. 당연히 지금은 오버페이스 났던 곳들이, 제가 지금 아마 그 부동산 노포를 진행을 하면서 질문을 던지셨을 때 제가 웬만하면 입지가 좋은 것들 떨어지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흐름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20여 년 동안 봤던, 그리고 이전 장은 제가 직접 경험한 투자장은 아니지만 그 이전 장을 봤었을 때 어떤 느낌을 가졌었냐면 항상 똑같았어요. 상승이 있을 때는 하락이 존재하고요. 과도한 오버페이스가 났던 것들은 그 하락폭이 컸고요. 하지만 그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다시 원래 선호되는 아파트부터 움직임이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과거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지난장에도 당시에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부분이 중대형 아파트였다. 자, 그 중대형 아파트가 되게 많이 올랐는데 그때만 올랐던 중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끝물을 투자를 했다. 그리고 그때 재건축이나 고가 아파트들 같은 경우도 오버페이스가 났던 곳들은 현저하게 떨어졌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동탄, 청라, 그 다음에 인덕원 이런 곳들에 대한 오버페이스 얘기는 여전히 똑같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버티거나 그렇지 않고 지금 매수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오버페이스가 나와서 다시 원래 가격대로 돌아가는 아파트를 사야 된다라는 표현들을 쓰는 이유가 단기적으로 돈 벌라는 얘기가 아니라 중기적과 장기적으로 큰 그림으로 이해하고 있으면은 투자를 선택하거나 판단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저는 지금 장이 어떤 장이라고 생각하냐면 제가 유사하락장이라는 표현을 자주 썼었죠. 그게 왜 그러냐면 하락장은요, 여러분들 그렇게 급격히 떨어지는 폭락장으로 온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금융위기 같은 상황을 보게 되면. 금융위기 상황에도 그렇게 폭락장이 오고 난 다음에 6개월 후에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락장은요, 유동성도 떨어지고 동력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천천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하락장은 천천히 떨어지는 게 하락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모습은 굉장히 사람들한테 공포감을 줬던 유사하게 떨어졌지만 나머지 유사하락장에 가깝고, 이 장은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한 번의 반등은 또 올 수밖에 없다. 그 반등이 이제 계속 반등이 될지는 또 다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하지만 분명히 반등장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현재 보여드렸던 것처럼 구축보다 신축 가격이 더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지역, 장기적으로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지역들을 들어가시는 방법이거나 갈아타는 방법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